하였으나 먼저 하신 다른 동료 의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 의문점이 해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음 정태욱 의원님. 네, 다음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정태욱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조한익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조한익 증인은 오랜 공직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셔가지고 하셨고 또 한전 사장으로도 오래 잘 근무하셨가 아마 이 자리가 매우 불편하고 또 인격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리가 자리인 만큼 꼭 좀 양해를 해 주실 것을 사전에 양해 드립니다. 지금 우리 당에서 개인이 아니라 당에서 조한익 사장님을 이 자리에 특별히 증인으로 부르는 의혹의 핵심은 조한익 사장님과 이낙연 후보자께서 만나가지고 무리하게 이 한전공대를 광주 나주 지역에 설립한 것을 약속함으로 인해 그것도 대선 코미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지난 대선 때에 광주 나주 지역에 이것이 한전공대 설립이 온 플랜카드로 붙이도록 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당시 지사 입장에서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조한익 사장님은 공직을 오래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한 약속을 그것도 대선 코미테 그것도 그때 당시로 봐서는 집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쪽에다가 그거를 약속한 것은 우리 조한익 사장께서 죄송합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 때 처음 한전 사장으로 임명받고 그 후에 다시 이제 이명박 정부 때에 임명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 때 또 연임을 어떻게든 하셨고 또다시 이번에 지금 연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약속을 했다. 그런 의문이 일단 있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우리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한익 사장님께서는 그걸 먼저 제안을 했다 그러는데 한전 내지 한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술 분야 중에 원자력 대학원과 같은 전문 과정이 아니고 일반 학부 과정을 굳이 설립해가 인재를 뽑아야 될 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대학이 인원이 남아가지고 오히려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해야 될 이 상황에 전문 과정도 아닌 학부 과정을 뽑아야 될 만큼 그렇게 절박하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무슨 제 개인의 영달 때문에 이낙연 지사님의 제안을 동의했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근데 저는 연임 때도 그랬고 재연임 때도 그렇고 매우 강력히 고사를 했습니다. 아마 제 주변이나 또 정부에서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 어떤 사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 이야기인데요. 지금 기후변화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나 또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산업이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이 1경 4천조입니다 무려. 그게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발표한 거고요. 그 분야를 하겠다는 거지 원자력 분야 같이 일반적인 어떤 종합 대학을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시간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질문하고 쭉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그런데 이번에 하는 거는 그러면 아까 그 이야기는 굉장히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이나 아주 한정적이고 전문 과정이 아주 한정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면은 되는데 지금 신문에 난 거나 언론에 나온 거는 포스코에 대한 거의 비견되는 대학을 만들겠다 학부 과정으로서 일반 과정을 만들겠다는 제가 먼저 질문하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저는 사장님은 계속 이야기 되니까 그런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시고요. 그러니까 포스코 같이 일반 대학을 만들어 엄청난 대학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문 과정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중에 상당수가 한전이나 한전 자회사들에 뽑힐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새 정부가 예산을 원자력 위주로 원자력은 없애고 그다음에 석탄 발전소 없애면은 굉장히 발전 단가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아시죠? 그래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일반 대학교 졸업자들이 취직이 안 돼가지고 난리인데 이렇게 포스코 전문 과정을 키워야 될 만큼 절박하냐를 합쳐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일반 종합대학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앞으로 유망한 미래산업, 4차 산업혁명이 에너지 분야에 들어와서 학부니까 창출하는 과정이니까. 그 분야를 갖다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취업 문제는 저도 굉장히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 혁신을 통해서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히려 다른 대학하고 경합을 해서 일자리를 뺏는 것보다도 일자리의 어떤 파이를 늘리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선 질의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윤호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윤주식 증인께 간단히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여하튼 전 사장의 여하튼 지시로 그림을 이제 구매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 후에 이제 감사가 또 진행되고 해서 뭐 연임이 되거나 또는 하여튼 그 자리가 보존되지는 못했죠. 네네. 그럼 뭐 그림 산 게 효과가 없네요. 그림 산 거에 근데 의혹을 둔다면 그 그림 산 게 효과를 못 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 이낙연 당시 지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개념치 않고 감사의 결과 나온 대로 처리한 거네요. 그림과 감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별개죠? 별개 문제고요. 네, 다 별개입니다. 예, 별개 문제고, 그 무슨 효과를 가져올 만한 그런 사안은 전혀 아니죠.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이 예. 됩니다. 뭐, 하여튼 예술 활동도 좀 보존 내지 또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조한익 사장님, 이 한전공대가 한전의 정관상 설립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다행입니다. 네. 제가 한국전력공사법과 이에 따른 한전의 정관에 예, 설립이 가능하죠.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네. 다행입니다. 네, 네. 제가 민주당 선대위 정책부본부장으로서 지역 공약을 총괄한 책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을 제가 관여해서 결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뵙게 돼서 이제야 뵙게 돼서 인사를 드립니다. 당시 우리 당의 내부에서도 한전공대로 갈 거냐 아니면 그 지역의 대학의 일부 단과대학을 강화할 거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한전의 공대를 두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했으면서도 정관상 가능한지를 꼼꼼히 따져봤는데 오늘 이렇게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고 검토한 답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 한전공대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여기가 이제 나주혁신도시입니다. 네.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공기업을 지방의 혁신도시로 15개인가를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한 것이죠. 그 중에 나주혁신도시가 가장 잘 된 성공 사례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한전이라는 큰 기업이 내려갔고 전력과 에너지 산업이라는 사실상 규모가 크고 또 미래 산업이 거기에 입지를 했고 그로 인해서 연관된 산업체들이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몇 개 네. 업체나 지금 나주혁신도시에 들어갔나요? 200개 업체가 협약을 했고 약 120개가 투자를 실행을 했고 오늘 오전에는 지희가 와서 또 투자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네, 그렇습니다. 미국 회사 말하는 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 에디슨이 만든 회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역의 균형 발전에 상당히 성과가 있는 혁신 도시가 됐습니다. 그 중심에 한전이 있죠. 물론 직원들은 서울에 사시다가 나주로 이사 가게 돼서 불편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삼성동에 본사를 2배 가까운 10조 원에 파시지 않으셨습니까?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현대는 잘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전 공대를 만드는 공약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 나주혁신도시가 에너지밸리로서 그리고 전기, 전력뿐만 아니라 연관된 산업이 팽창할 수 있는 그런 꿈과 희망의 도시로 만들고 싶다라는 게 새 대통령의 포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청문회에서 나오신 이유가 혹시 이낙연 당시 도지사가 한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서 이게 채택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신 건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 내부적으로 상당히 엄격하게 저희도 고민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낙연 지사님과 저하고는 압력을 주고받을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가 같이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동반자 역할로서 그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윤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당시 지사 입장에서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조한익 사장님은 공직을 오래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한 약속을 그것도 대선 코미테 그것도 그때 당시로 봐서는 집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쪽에다가 그거를 약속한 것은 우리 조한익 사장께서 죄송합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 때 처음 한전 사장으로 임명받고 그 후에 다시 이제 이명박 정부 때에 임명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 때 또 연임을 어떻게든 하셨고 또다시 이번에 지금 연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당에서 개인이 아니라 당에서 조한익 사장님을 이 자리에 특별히 증인으로 부른 의혹의 핵심은 조한익 사장님과 이낙연 후보자께서 만나가지고 무리하게 이 한전공대를 광주 나주 지역에 설립한 것을 약속함으로 인해 그것도 대선 코미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지난 대선 때에 광주 나주 지역에 이것이 한전공대 설립이 온 플랜카드로 붙이도록 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무리하게 약속을 했다 그런 의문이 일단 있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우리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한익 사장님께서는 그걸 먼저 제안을 했다 그러는데 한전 내지 한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술 분야 중에 원자력 대학원과 같은 전문 과정이 아니고 일반 학부 과정을 굳이 설립해가 인재를 뽑아야 될 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대학이 인원이 남아가지고 오히려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해야 될 이 상황에 전문 과정도 아닌 학부 과정을 뽑아야 될 만큼 그렇게 절박하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무슨 제 개인의 영달 때문에 이낙연 지사님의 제안을 동의했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근데 저는 연임 때도 그랬고 재연임 때도 그렇고 매우 강력히 고사를 했습니다. 아마 제 주변이나 또 정부에서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 어떤 사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 이야기인데요. 지금 하였으나 먼저 하신 다른 동료 의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 의문점이 해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정태욱 의원님. 네, 다음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정태욱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조한익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조한익 증인은 오랜 공직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셔가지고 하셨고 또 한전 사장으로도 오래 잘 근무하셨가 아마 이 자리가 매우 불편하고 또 인격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리가 자리인 만큼 꼭 좀 양해를 해 주실 것을 사전에 양해 드립니다.